차렷. 선생님께 없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며칠 춥더만 다시 봄날이 왔네. 이제는 안 춥지 싶은데 본격적으로 봄날이 다가온 것 같네. 다음 주 화요일이 모의고사네요. 그죠? 오늘 금요일이니까 6, 7, 8, 9, 10 5일 남았네. 모의고사 준비 잘하기 바랍니다. 야 박민수, 눈 떠라 임마. 바깥에 쫓기 나와가지고 써가지고 새끼야 하나 끼도 쑥 먹더라라. 진도가 조금씩 빨라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조금씩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직접적 간접적 문제를 풀고 오늘 80페이지에 신경림 선생의 특급 열차를 타고 가다 나이득에 쓰러진 나무 작가미상의 백발가 이렇게 세 편 만나겠습니다. 오늘 세 편들은 전부 다가 수능시험에 출제될 만한 작품들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만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텍스트로 있으니까 그걸 감상하고 뭐 써짓는가, 화자는 뭐 하는가, 정서는 어떤가, 의도는 뭔가 이런 거 감상한 다음에 문제는 뭘 묻고 있는가 확인해보자 이 말이죠. 민욱이 많은데 새끼 아무리 봄이라도 춘곤증도 얼마나 또 오는 거지 임마. 지금 뭐 춘곤증이 와지겠어? 지금 모의고사 5일밖에 안 남았다는데 이번에 모의고사 잘못 치면 큰일 난다. 그러고 그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동용이처럼 달라붙으면 성적이 쪽쪽 올라가거든. 그러면 이제 재미가 나는 기라. 그러고 이제 경쟁 대상자가 선택이 된 거라 걔는. 그래 이제 지금부터 밤잠 안 자고 하는 기라. 이동용이가 올라치면 한테 왔는데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잤다 이게야. 그래가지고 조금 늦잠을 잤다 이게라. 그래 내가 용서를 해줬어. 새벽 4시까지 게임했다 하면 대박만 죽여버려야 돼. 새벽 4시까지 고민하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그때까지 그 한 문제가 있잖아. 반드시 만날 기회가 있다니까. 언제?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 참 특이하다니까. 자기의 약점은 자기가 안다니까. 임실서에 너의 약점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너의 약점을 네가 알지. 그런데 그 약점을 선생님도 모르고 엄마 아버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자기 약점을 자기만 알아. 알면서도 그거를 극복하고 준비하지 않고 고사장에 가는 놈이 나온다 이카네. 경우에 그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그 죽여야 된다니까 그 새끼. 그래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야 나왔네 이란다니까. 원래 그래 되겠다니. 왜? 자기가 몰랐던 약점 그것이 그 부분 그 영역의 가장 핵이거든. 그게 핵이란 말이야. 근데 그 핵을 정리하지 않고 고사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그게 출제 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약점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야. 어제 저녁에 그거 그래 됐다는 이야기는 자기 약점이 그거였다는 걸 찝어냈다는 거야.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시간하고 그다음에 체력 그다음에 다음날 아침 수업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그 간둔 거야.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오후에 수업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다시 또 싸움이 시작되겠지. 1시간 걸리든 2시간 걸리든. 그런데 그게 반드시 나온다니까. 반드시 나와.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자기 약점을 자기 스스로가 그다음에 정복하고 극복하고 고사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신경님이 특급 열차를 타고 가다가 신경님의 특급 열차를 타고 가다가 작품을 감상하기로 하겠습니다. 작품을 보니까 자유시, 서정시 전체가 5, 4, 3 이렇게 3년 12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3년 12행. 하자 한번 찾아보고 감상하기. 하자 찾아 감상하기. 1년부터. 다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서둘러서 달려갈 일이 무엇인가. 혼자서 독백하고 있네 보니까 그 제 독백체.
독백지. 가끔 가다가 어떤 문항은 어떤 시들은 반드시 이걸 물어봐야 된다 하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거를 알면 얘가 공부를 마쳤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최만식의 소설 같으면 반드시 문체를 물어봐야 돼. 그러면 최만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어떤 작품들은 수사법을 반드시 물어봐야 돼.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다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맥이란 맥. 그 맥이 출제 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데는 물어대고 안 물어대는 거 있긴 있어. 그런 거는 뭐 별로 중요치는 않아. 그런데 어떤 데는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야.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이 독백체 같은 거 있잖아. 반드시 어떤 묻는 시가가 있어. 근데 묻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어. 근데 신경님의 특검 절차를 타고 가다가 하는 것이 신경님의 대표작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이런 걸 묻지는 않는데 지금 첫 구절을 턱 읽으니까 선생님 머릿속에 창의적인 선생님 머릿속에 이렇게 퍽 스치고 지나간다 이 말이야. 화자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속으로 그냥 궁시렁궁시렁 한 거예요. 그렇잖아. 이게 문제 썩 스치고 지나가.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 누가 몰라. 이렇게 서둘러 달려갈 일이 뭔가? 이건 누가 모르냐고. 자기가 달려가는 건 아니지만 특급 열차 안에 달려있지만 특급 열차가 달려가니까 자기가 달려가는 거지. 그것은 뭐를 이야기하냐 하면 이렇게 인생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인생을. 꼭 그렇게 성급하게 빨리 달려갈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첫 구절 혼자서 궁시렁거리는 독백체. 그 화자가 그래 이야기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썼다 이 말이야. 이해되냐? 다음 보게 되면 하남봄 햇살 꽃그늘 다음에 그치? 지금 딱 이 시절이네. 화나잖아 오늘. 화남봄 햇살 꽃그늘 속에 설렘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독백체 흘러가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령답이다 그치? 아름다움도 보지 못하고 한다 말이야. 이렇게 때때로 후회하거나 또는 그 삶을 지금과 같은 삶을 회의하거나 하는 말을 한다면 아름다움도 보지 못하고 이게 바로 뭐냐 하게 되면 그게 말하는 고딕체란 말이야. 그치? 굵게 써짓는 다음에 그치? 굵은 채 다음에 그치? 굵은 채로 쓰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굵은 채 다음에 굵은 채로 쓰는 것이라고 말해야지. 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다음 보게 되면 날아가듯 달려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일행과 삼행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야. 일행과 삼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 말이야. 일행, 삼행이 똑같이 반복되고 이행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아마 벌써 다 한 것 같다 이 말이야. 혼자서 독백체가 그래 흩어졌다 이 말이야. 가는 것이다. 60에다가 더 몇 회를 더 본 같은 풍경과 그런 말들을 수타입 반복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니까. 사행에 보게 되면은 사행에서는 그런 것을 끊임없이 반복했었다. 이 말이 알겠지? 반복했었다. 이거 전부 다 지금 이렇게 혼자서 뭐라고 화자가 이렇게 독백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화자가 이렇게 독백체하는 거예요. 내가 일단 60넘게 이 말을 계속 해왔는데 아직도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지. 그렇잖아. 그러고 나서 마지막 종착역에서도 그것들을 기다리겠지. 종착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해석이 되네. 이게 뭔 말인가 이게 지금. 그랬는데 이제 종착역이라고 하는 게 해석이 됩니다. 특급열차 다음에 그제 특급열차의 종착역도 되고 특급열차의 종착역도 되고 다음에 인생의 종착역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반복 되풀이할 것이다. 되풀이할 것이다. 하는 것이 생각난다는 거야. 끝내는 뭐라고? 인생에서도 반복 되풀이 될 것이다. 종착역 죽음에 도달할 때까지 그렇게 미친듯이 달려갈 삶이 아니겠는가. 특급열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나 그런 거를 팍 스치고 지나가면서 영감을 얻은 거지. 1년 바로 전부 다 영감을 다 얻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래 된 것 같다.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이 시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직관이라고 해요. 직관. 촌철살인. 직관이라고 하는데 딱 여러분 이런 게 직관으로 떠올라야 돼요. 직관이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고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면 그 직관은 증명이 되는 거야. 그럼 그것은 지식이 된다고. 되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종착역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이 돼야 될 것은
선생님이 오늘 키워드 독백체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게 화두로 갖다 던진 것 자체가 아주 잘 던져졌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름다움도 보지 못하고 다음에 그런 것을 거듭 말하면서 죽을 때까지도 극하다 죽을 것이 아닌가. 이걸 분명히 1년은 분명히 가치관의 확인. 그래서 조만간 변화라고 하는 것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온다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하게 되면은 시인의 사고고 이게 화자에 의해서 제시되는 거라.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러고서 그것이 이연에서 뭐가 생기냐 하면 행위의 변화가 생긴다니까. 행위의 변화가 생긴다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녹화를 떠놓고 하는 이유들은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들을 만났을 때 선생님 시를 해석들을 다 했는데 그걸 전부 다 허공에 다 날렸어요. 너무 아깝고 그걸 하나씩 1년에 뭐 한 10개씩이라도 새롭게 해석하고 현대시 다시 읽기라고 정리해서 막 5년쯤 돼서 책 한 권 분량이 됐을 텐데 그렇게 날린 거란 말이야. 너무 아깝고 지금 신경림의 특급 열차를 타고 가다가를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잖아. 그래 이게 선생님이 온전히 선생님의 해석본이잖아. 그래 이게 독과해놓으면 나중에 원고로 쓰면 된단 말이야. 그래 그런 것들도 의도를 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안겨주고 싶다 말이야. 그러니까 2년에서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면 1년에서 이때까지 60 넘게 그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의 종착역까지 올 때까지 내가 반드시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갈 인생은 미친 듯이 달려갈 것이다 이 말이야. 그치? 우리 인생을 미친 듯이 물론 빨리 살아야 돼. 어제도 이야기했지. 빨리 살아야 돼. 대한민국 같이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KTX 까는 이유도 우리 국민들이 빨리 살고 싶기 때문이야. 그렇잖아. 빨리 살면서 오래 사는 거고 빨리 살면서 아껴 사는 거란 말이야. 시간을 아껴 사는 거란 말이야. 시간의 자린법이. 응? 아껴 산 거지. 쪼개서 시간 없어 공부 못합니다. 그게 거짓말이야. 다 쪼개서 쓰는 거야. 시간의 자린법이. 좋은 말 나왔다 그지? 해보니까 하다 보니까 좋은 말 나왔네. 하는 것이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것이다. 1년 뭐라고? 아마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그러고 급하게만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에 관한 회의가 지금 이렇게 행위의 변화를 나타냈을까? 행위 변화가 생겼다. 보자. 이해하지. 들판에 내다 보이는 산역에서 차를 그다음에 버리자. 그래 버리자. 차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냐 하게 되면 차라고 하는 것은 기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차라고 나서 떴다. 걷잡으로 하는 것은 자동이고 인간으로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기계가 아닌 것이다. 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양대리 그다음에다 그치 빠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걷자라고 하는 것은 느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야. 그치? 그다음에 이 속에는 뭐가 관계되냐 하면 빠르기 때문에 사고, 생각, 사색 이런 것들이 강가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강가되는 거야. 선생님의 해석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면서 느림으로 오면서 사실 말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뭐라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얻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빠른 거를 버린 대신에 느린 거에 있어서 얻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 속에서 아마 성찰, 반성, 그러고 지나간 것에 대한 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억 만들기겠지만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까지 너무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빠르게 살아왔다. 특급 열차도 기계의 상징 아니겠어? KTX 나오고 비행기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최고 빨랐던 동력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 동력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연이란 말이야. 입에서 선생들은 손도 못 대. 왜? 그 사람들은 시인이 아니거든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시인의 눈에만 보인다고. 시인의 눈에만 보인다 이 말이야 지금. 나도 쓰면 이래 쓴다 이 말이야 지금. 누가 어떤 발상을 하고 어떤 언어로 환치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을 환원시키느냐 하는 것을 제작하느냐 하는 것만 남았을 뿐이지 반드시 이런 사고를 가진단 말이야. 그걸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해돼? 재밌잖아. 선생님 강의가 아주 수준 높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재미가 있잖아 이게. 재미가 있잖아. 안 졸립다니까. 졸릴 턱이 없다니까. 지금 보게 되면 그래서 기계를 그걸 뭐라 하잖아. 내리자라고 하지 않고 버리자 하잖아. 스스로를 버리자 하잖아. 그래서 그것을
버리자 하잖아. 특급 열차에서 내리자. 그럼 시간 돼. 뭐가 돼? 설명이 돼. 그렇잖아. 그러고 강조가 안 되는 거야. 주제가 선명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버리자 하는 것이 나온다. 그래서 뭐라고 버리자. 그리고 걷자. 발이 불을 틀 때까지 걷자. 발이 불을 틀 때까지 걷자 하면서 가장 인간적인 이동이지. 발이 불을 틀 때까지 걷자. 가장 인간적인 이동이란 말이야. 이동 방법이란 말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특급 열차는 앞을 향해서 전진해 달려가는데 지금 시인과 하자에 같이 가는 그런 기계를 버리고 원시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 기차와 자동차는 앞으로, 인간은 거꾸로 원시 시절과 같은 것으로 느리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역주행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야. 혹시 우리가 사고, 생각, 사색들을 놓치고 간 것이 없는가를 되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김명일이 봤잖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작품을 남겨주었는가를. 그거 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들판으로 내려다 보이는 산역에서 차를 버리자. 그리고 걷자. 발이 불을 틀 때까지. 복사꽃 숲이 나오면 들어가 낮잠도 자고, 그 다음에 소매 잡는 이가 있다면 하룻밤쯤 술로 지새면서. 복사꽃, 술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그래서 그걸 그렇게 옮겨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마음의 여유. 행동의 변화가 곧 뭐가 생기냐 하면 마음의 여유 같은 것을 가지자 하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 복사꽃, 숲이라든가 또는 술이라든가 하는 용어들로 이렇게 암시되어 있고 상징하지만 끝내 이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위의 변화, 마음의 여유를 갖자. 궁금해졌지? 1년과 2년은 정반대의 행위로 제시하고 있다. 1년과 2년은 정반대예요. 그쵸? 반전됐다. 1년과 2년이. 3년 이제 정리가 됐겠지. 주제를 드러내려고 하겠지. 3년 이르지 못한들 어떠랴. 다음에 이루고자 한 것에 다음에 풀시들 날아가다가 떨어져 몸을 묻은 산은 파랗고 강물은 저리 반짝이는데 보아라 보아라 보아라. 선생님이 신경림 선생보다 한 수 아래다는 것을 신경림 선생은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썼으면 반드시 뭐라 하냐 하면 보아라 했을 거라 이 말이야. 근데 신경림 선생님은 보아라 하지 않고 보여줬다 이 말이야. 독자들이 알까 싶었어. 뭐라고? 저 나라 됐니 넌 풀씨를 봐라. 이것들의 풀씨를 인생을 보면 너희들이 풀씨인지도 모른다. 너희들이 특급 열차를 타고 졸라 빨리 달리지 말고 너희들이 풀씨라면은 저 풀씨처럼 날아다니다가 그냥 떨어지고 싶은데 떨어져서 묻어라. 그래서 꽃을 피워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푸른 곳이 많은데 뭐 때문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특급 열차를 타고 그렇게 미친듯이 달려가고 있었냐. 3년에서 저절로 주제가 말하고자 하지 않아도 주제가 이미지로 그려졌어. 암시하면서 주제를 전달했단 말이야. 주제를 말로 하지 않았단 말이야. 풀씨를 봐라. 너희들처럼 풀씨 저놈의 풀씨가 특급 열차를 타고 막 미친짓에 달려가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종착역까지 그리 갔냐 이 말이야. 아니야. 풀씨들은 날아다니고 싶다가 가고 싶다가 앉고 싶은 곳에 다음에 그 자리에 저절로 떨어져가 혼자서 그냥 묻었다. 그렇게 묻어진 이 자연 산화를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말이야. 신경님이가 시를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읽었을 때는 개뿔도 아닌 것처럼 읽었을 거라 이 말이야. 결처면 그치? 잘 쓴 거라. 민욱이 잠 깨나? 네가 오늘 명편을 만났기 때문에 잠이 깨지는 거란 말이야.
비행. 맨표를 본 거예요. 오케이? 마지막 3년을 보자. 다음에 이르지 못한들 어떠하랴 종착역에 또는 어떤 목적지에 또는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지점에 그렇잖아.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또 이루고자 한 곳에 풀씨들 날아가다 떨어져 그 몸을 묻은 그 산은 저절로 파랗고 강물은 저렇게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보아라. 알고 봤더니 이 생각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이 화두로 던진 것은 아주 잘 던지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쫙 펼쳐놓고 보니까 이렇게 풀씨가 그런 데서 인생을 묻어라. 그렇게 해서 스스로 목적지도 없이 도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진 산과 강이라고 하는 그 자연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반짝인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한자 용어 다음에 또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한마디로 조지는 걸 좋아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면은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급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풀씨들을 봐라 하는 것이겠지. 아주 짧게 썼는데 신경님 냄새가 나고 가히 신경님다운 신경님 이름에 걸맞는 한 편의 작품을 남겨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음 두 번째 작품 나이득 쓰러진 나무. 딱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쓰러진 나무 자유시의 서정시 전체가 5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연 저 아카시아 나무는 쓰러진 채로 10년을 견뎠다. 1년 끝났습니다. 시적 대상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그죠? 시적 대상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기존의 방식대로 해석하는 거라 별 매력이 없었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야. 다음 보게 되면 몇 번 쓰러지면서 잠목숲에 돌아온 나는 이제 쓰러진 나무의 향기와 다음에 살아있는 나무의 향기를 함께 맡는다. 이연이 시를 쓰게 된 아마 계획이 그런 동기인 것 같은데 자기가 말하는 몇 번은 쓰러지면서 하잖아. 몇 번은 쓰러지면서 하는 것이 좌절. 그 일행에서 보게 되면 화자의 그다음에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이 화자의 좌절과 절망이 그다음에 다 쓰러진 나무와 이렇게 너무나 뭐라고 쓰러진 나무와 이렇게 공감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시를 쓰게 된 계기가 아니냐 이 말이야 지금. 그치? 오케이. 그래서 몇 번은 쓰러지면서도 잠목숲에 돌아온 나는 이제 기껏해가 뭐냐고 아름다운 들판에 온 것이 아니라 잠목숲 속으로 이렇게 도피하다시피 해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쓰러진 나무의 향기와 살아있는 나무의 향기를 함께 맡는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쓰러진 나무의 향기 속에서도 다음에 독특한 향기가 있을 것이고 살아있는 나무 속에도 그 다음에 생명의 향기가 있을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맡으면서 아마 새로운 세계의 경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의 경험하는 것이겠죠. 그치? 새로운 다음에 세계의 경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의 경험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다음에 쓰러진 나무의 향기와 다음에 보게 되면은 또 뭐라고 하냐 하면은 살아있는 나무 향기를 맡은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선생님 별거 아닌데요. 그렇게 정의된 거예요. 시적 대상을 소개하고 이연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다음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 같은 것을 써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3년을 보게 되면 쓰러진 아카시아를 제 몸으로 받아낸 떡갈나무 사람이 사람을 그처럼 어렵게 안을 수가 있을까? 좀 더 구체적이네. 구체적으로 묘사됐네. 1년 2년에서 말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쓰러진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였고
다음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받았는 것은, 그 다음에 떡갈나무였네. 그쵸? 떡갈나무. 그것을, 그 다음에 인간들의, 그 다음에 이렇게, 예, 안고 있는 모습. 인간들의 삶에, 비유된. 그래서 이 시가 이렇게 만들어졌네. 3년에 오니까 비로소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그쵸? 아카시아는 죽었고 떡갈나무는 그걸 받았고 인간들의 삶에 비유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말이죠. 사연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처럼 그렇게 오래 껴안을 수가 있으리라. 잡목숲이 아름다운 건 두 나무가 길어선 땀의 각도 때문이다. 아카시아에게로 굽어져 간 그 곡선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는 없어.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아. 그다음에 선명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아. 지금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 하게 되면 잡목숲이 아름다운 것은 두 나무가 길이어선 각도 때문이다. 각도 모르겠고, 그지? 몇 각도인지, 그다음에 어떤 각도인지, 다음 보게 되면 아카시아기로 굽어진 곡선 하는 것들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지가 선명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속에서 말하는 것은 서로 간의 의지하는 것이란 말이야. 교감, 교류, 나눔, 그치? 나눔. 얼마든지 말해봐. 단답형으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혹시 어느 시 문학 감상들을 수학처럼 계산할까 싶어서 내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그 여지, 사색의 여지를 많이 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서로 간의 의지, 교감, 교류, 나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너희들은 자칫 잘못하면 뭐 이꼴로 수학처럼 팍팍 꺼뿐단 말이야. 그게 아니면은 틀리잖아. 그러니까 사고에 그런 아주 유연성 같은 것을 많이 두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돼?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서로 간의 의지, 교감, 교류, 나눔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의 주제성에 가까운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사연이 보니까 거의 주제연에 가깝게 접근해 왔다 이렇게 말한다. 사연이 주제연에 가깝다. 사연이 거의 주제연에 가까울 정도로 와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지는 선명하지 않지만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이 나이드게 시의 한계였기 때문에 얘 시를 읽으면 항상 그래. 항상 그렇다고 이게 지금. 응? 그래서 뭔 말인지를 알겠는데 약간 뭐 가끔 가다가 2% 부족하다 2% 부족하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그죠? 딱 그게 예를 두고 하는 말 같아. 항상 보면 뭐 한 2% 부족. 그런데 이걸로 2% 부족하게 하는지는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자가 잘 모르겠는데 항상 이 사람의 시 속에는 그런 걸 느낀다 이 말이야. 참 특이해 이게. 그럼 뭔가 왜 주제는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딱 2% 부족하냐. 뭐 때문에 2% 부족하냐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한 거야. 뭐 얼마만큼 기울어졌다는 각도야. 또 얼마만큼 흐트러진 곡선이냐면 쌤요 왜? 꼭 그런 각도를 몇 도냐고 알 필요 있겠습니까? 곡선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그었는지 꼭 알 필요 있으면 맞아 꼭 알 필요는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시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모호하다 이 말이요. 너희들은 또 내가 생각했겠지. 각도가 몇 도인지를 궁금해 하시는구나. 곡선이 어느 정도 그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구나 라고 또 삭된 생각을 했겠지. 그게 아니야. 이 시어 왜 비르면 그런 각도라고 말했냐. 다음에 또 다 그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시어가 흐르댔냐 라고 하는 것이 말이야. 유난을 이해돼? 마지막 오연. 다음에 아카시아의 죽음과 떡갈나무의 삶이 죽음과 삶 대비 대조. 그러면 오연. 그 대상에서 보는 다음에 또 삶과 죽음. 세상에서 보는 삶과 죽음. 하는 걸 하게 표현한 저 연초록빛의 소름 10년 전처럼 내 팔에도 소름이 돋는다 하는 것을 그 죽음에서 뭘 느꼈다? 감동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동. 이 감동은 어디서 온 것인지 아나? 자연이 만들어낸 감동이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연이 만들어낸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연이 만든 감동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이
2% 정도만 부족하지 완성된 맛을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자연이 만든 감동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야. 어제 우리 직접 간접을 배웠으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해석한 거야. 시인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해서 감동을 받았음을 소름이라는 시어로 했다. 이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서영수, 이해돼? 그래서 자연이 만든 감동이라는 말은 선생님 직접적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시인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름이라는 시어로 감동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된 것을 보여주고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대. 주제를 끝내 여기에 있었네. 뭔가 할 수 없지만 서로 간의 그 의지와 교감과 교류와 나눔이 곧 소름이 돋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지. 이해돼? 쓸데없는 것이다. 아마 너희들도 아마 서로 간에 의지하고 교감하고 나누고 할 때 훨씬 더 윈윈, 말로는 윈윈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나 그다음에 경제, 철학, 정치 이런 것들은 그저 서로 하나를 밟고 하나를 다음에 디디고 죽이고 올라가야 되는 것을 아직도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11일 날 투표하는 때도 지금 국회의원 선거하는 거 봐봐. 때를 죽일 듯이 동서간에는 남북 간에 대화하는 것이 동서간에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가치관을 서로 보여주고 있다니까.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들끼리 총뿌리를 들이댈 것만 같은 그런 섬찟함을 느낀다니까. 두 번째 작품, 나일에게 쓰러진 나무에서 느끼는 전체, 이렇게 생각하면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됐습니까? 한 편 더, 세 번째. 차량 선생님께 경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어디냐면은 81페이지 수능특강 81페이지 백발가부터 하겠습니다. 백발가. 백발가는 고려, 우탁이, 탈로가, 두수, 시조부터 출발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춘향가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회심곡이라고 하는 불교 노래 안에도 백발가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백발가 있는데 백발가 종류가 많습니다. 머리가 희기져가지고 늙었다고 그 늙음을 한탄한 노래들이죠. 그럴 것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 백발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작품이어야지 수능 시험에 실어놓고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거라 이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 속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추측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교훈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니까. 교훈성을. 두 번째는 이 구조 자체가 꿈 구조를 가지고 있다니까. 꿈 구조. 꿈의 화자가 그린 노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방식이다. 대화 방식. 하는 걸 써있어요. 앞부분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생략되어 있는 한 20여 구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생략된 구가 있는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은 지금 우리 수능 특강의 A 블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첫 구절은 화자가 고인에게 말을 걸면서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냐 하게 되면 이런다. 대체 당신은 누구며 어디 사는 누구냐 말이야. 어디 사는 누구요 이름으로써. 그러면서 첫 구절을 보고 이런다. 어디 사는 누구냐. 성명, 성과 이름은 무엇이며 거주는 어디며. 그래 어디 사는 대체 누구냐. 보아하니 동반서반의 그 양반이라고 하는데 그 반명으로 양반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을 못했길래 남의 농사 전혀 믿고 문정걸식을 의하느냐. 이렇게 너 생긴 것이 양반 같은데 어떻게 문정걸식하고 사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그치?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남의 농사 전혀 믿고 문정걸식을 의하노. 전호인 거동버서 허이탄 시기 기가 막혀.
자기가 그렇게 살아놓고 그다음에 뒤늦게 지 스스로 그다음에 그 탄식하는 꼬라지는 기가 막히는 이야기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진작에 좀 열심히 살 것이지 지가 그래 살아놓고 그다음에 탄식한다니까 기가 막히다 이렇게 비판한 거란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사행에 왔어야 화자가 노인에게 비난한 거예요. 비난. 힐난이라고 하잖아요. 힐난. 힐자가 이게 꾸짖을 힐자다. 때때로 너희들이 뭐 잘못하면 생기는 꾸짖제 그때는 힐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힐책. 힐난. 여기는 힐난이라고 하는 게 좋겠지. 그지? 힐난이야. 그 안에서 단어 공부 하나 할게는다. 너희들이 문장을 읽어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죠. 남의 농사 전혀 믿고 라고 한다. 우리의 지금 현대의 구조로 봤을 때 전혀 믿고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 그치? 그럼 몇 가지 좀 보고 가자. 옛날에 전혀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에는 말이야 긍정에도 쓰고 부정에도 전부 다 그걸 썼어요. 이렇게 긍정과 부정이 전부 다 옛날에는 다 전혀를 썼어. 전혀 아름답다 억수로 아름답다 뜻이라. 전혀 아름답지 않다 억수로 아름답지 않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전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을 그다음에 그 강조하는 부사로 써있냐 하게 되면 뒤에 서술을 보고 한 거야. 긍정으로 쓰게 되면은 억수로 긍정으로 억수로 아름다운 것으로 억수로 뭐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정으로 되게 되면 부정이라는 서술을 보고 전혀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부사로 사용했다 이 말이야. 근데 현대는 지금 현대 국어에서는 부정에만 사용한다 이 말이야. 즉 말하자면 이 부정의 의미가 전혀 뭐뭐 하지 못한다 뭐 전혀 뭐 잘한다 이런 것들이 그냥 부정에 전혀 뭐뭐 하지 못한다라는 것만으로 부정이 전혀에게 감염 전염시켰다 말이야. 전염시켰다 전염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옛날에서 지금으로 바뀌어왔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말하냐 하면 이렇게 바뀌어왔으니까 의미 변화 다르다 이란다니까. 이걸 의미 변화 다르다. 다시 한 번 더. 의미 변화 단어라고 하는데 있잖아. 문학 교재 속에서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어법 문제를 물은 적은 없어요. 수능시험에서.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근데 비문학이나 특별하게 언어학 같은 데서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는 반드시 이렇게 의학을 물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단어가 나오니까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내가 해주는 것이지만 다음에 언제 한 번 더 언어학이나 비문학에서 이런 게 만나게 되면은 의미 변화 전체를 확실히 하게 해줄게. 의미 변화는 그다음에 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언어적인 것, 두 번째 역사적인 것, 사회적인 것, 심리적인 것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변화가 있어. 의미 변화가. 그 중에서도 언어적인 것 속에는 그다음에 첫 번째 지금 방금 했던 전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생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며 민간 어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3가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나중에 할게. 지금 전념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 주소지가 여기요. 의미 변화다는 한 4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전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전혀 뭐뭐 하지 않다. 지금은 부정에만 써요. 옛날에는 긍정 부정 다 썼기 때문에 의미 변화됐다. 그러면 이제 그 문장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옛날에는 뒤에 서술을 보고 말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강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문맥의 의미를 알았을 거야. 그치? 처음에는 이해 안 됐겠지만. 자, 그랬더니 전호인 고통고소 허위 탄식 그다음에 기가 막혀 라고 해놨더니 이제 노인이 직접 이제 화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노인이 이제 답변이 되는 거지 지금부터. 그러고 끝이 날 때까지 전부 다 노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봐. 여보소 주인네야 결객 보고 얻지 마소. 젊어서 허랑하면 이러하니 나뿐인가. 젊어서 그렇게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나면 내처럼 될 것 같은 사람이 나뿐이겠는가. 누구나 다 그래 될 것이다. 다음에 나도 본디 양반으로 지체도 남만했었고 옛날 이야기하고 있다. 자기가 옛날에. 다음에 세간도 남부럽지 않았고 인물도 잘났더니 예간에 참 옛날에 그랬다. 그러고 사지가 성하면 무슨 일을 겁을 낼까? 그러니까 사지가 성하면 무슨 일을 겁을 낼까? 사지가 성하면 무슨 일을 겁을 낼까? 하는 구절을 보게 되면은 하면 옛날부터 자기 몸에 자신의 몸이 시원찮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니까. 자신의 몸이 옛날부터 자신의 몸이 시원찮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지가 그렇잖아. 지금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다음에 우리도 청춘 시절에 부모에게 편히 자라서 쓰라의 교동으로 비금 주수를 길들여서 교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태, 아름다울 교자를 쓰거든, 그게. 교태롭다 하잖아. 다음에 그러니까 아주 예쁜 아이로 자랐고, 다음에 뭐라고? 비금주수라고 하는 것은 날짐승과 길짐승. 그러니까 애완동물도 기르면서 켰다는 거야. 집 잘 살았다는 이야기지. 다음에, 그러고 만화추동 좋은 세상 꿈결같이 담아낼 때, 만화추동이라고 하는 것이 여름에 늦기까지, 가을까지, 겨울까지, 다음에 그제 온 세상, 온 계절을, 다음 뭐 했다고 좋은 세상을 그렇게 꿈결같이 다 보낼 때에, 매양 그럴 줄 알고 포식만이 편히 자라서 다음에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자라가지고 비 인간의 도리를 못 닦으니 행실이 무엇이며 사서상경을 내전댔더니 공맹안중이 다음에 그 누가 알겠는가? B가 나온다. B A 구절로부터 출발해가지고 B 구절에 오니까 다음에 그치 뭐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첫째 인간의 도리를 다음에 인간의 도리를 다 하지 못했다.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라고? 공부를 안 했다는 거야. 하는 거야. 이 두 가지. 이렇게, 이래 되었으니 이게 제절로 뭐 택이 있겠냐, 이 사람이. 그래, 자기 스스로 반성하는 택이지. 할 리가 있겠는가. 그러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략이 좀 있었다, 그죠? 중략. 중략이 이거 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래 보러 시가 나온다, 시. 뭐라고 하느냐 하게 되면은, 처자는 원망하고 결혼했던 모양이네. 처자는 원망하고 다음에 노복들은 도망하니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조업은 없어지고 가사는 탕폐하고 남은 것은 몸뿐이요 장만한 게 백발이라. 지금 기껏해가 그렇게 됐다. 지금 남았는 것이 그래라. 지금의 결과가 이렇게 도출됐다. 지금 그걸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B와 C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중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게 되면은 이런 원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 이 말이야. 실제로 실제로 너희들에게 이런 데서 아마 교훈이 생긴 것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교훈을 주는 것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사실은 인간의 도리를 다 못하게 되는 거야. 샘료와 옛날 사람들이 B와 C 사이가 이렇게 중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런 관계가 결과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논리로 봐도 인과관계가 성립했지만 옛날에 보게 되면 그 중략했는 거 안에 자세히 들여다 보면 뭐가 있냐 하면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놀았다. 희생한테 가가 놀았고 술 먹고 놀았고 뭐하고 놀았고 막 잔뜩 놀았다는 안에 중략된 것이 얼마나 길게 중략되어 있는데 그런 결과 이래 됐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B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비스무리한 문구가 중략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략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이 도출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돼?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라고? 다음에 한탄하는 이 백발이 인간공도 알건만은 다음에 누구나 늙으면 당연하게 다음에 한탄하는 것이 인간의 상식 아니겠냐 이 말이야. 그런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북망산을 바라봤더니 그때는 볼 때마다 한심하다 이 말이야. 죽는 거는 상식이고 늙는 것은 탄식하는 것은 맞지만은 누구나 다 탄식하지. 다시 한 번 더. 다음에 보게 되면 한탄하는 이백발이 인간공도 알건만은 인간공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통된 도리다. 누구나 다 그래 하는 것이기는 알지만은 누구나 탄식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탄식하지만은 정령 죽는다고 생각해가지고 북망산을 바라보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한심하다 이 말이야. 지금 그치? 볼수록 한심하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정막강산 고요하게 지금도 우리 주변의 산들이 고요할 거야. 정막강산 고요한 곳에 다음에 보게 되면 청산백골 전부 다 묻혔는데 수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죽었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5천만 명 말고 5천만 명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싸그리 싹 다 죽었는데 어디 갔냐 하면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 땅에 다 묻혔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저절로 전부 다 공동묘지 안에 다 묻히거나 자연 속에 다 묻혔는데 그 자연이 전부 다 싸그라졌다 이 말이야. 그렇게 묻혀가야지 나중에는 뼈마저도 전부 다 자연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치? 여러분 조상 때 한 300년 전에 무덤 알고 있습니까? 그런 무덤 아는 사람, 왕족 무덤 아니면 기억하는 사람 거의 드물거든. 나중에는 봉분마저도 있잖아. 다 깎이고 자연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야, 지금. 300~400년 전, 심지어 뭐 500~600년 전, 우리 죽은 조상들, 다음에 수천 년 전부터 한국의 한반도 안에서 거의 1만 년 이상 다음에 역사가 됐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연 속에 묻혀갔다, 이 말이야. 봉분마저도, 묘를 썼는 봉분마저도 비바람에 깎이면서 자연으로 완전히 다 돌아갔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그렇게 정막강산에 딱 보게 되면 청산백골 매몰되었는데, 그렇게 매몰되었는데,
불기부름 빈천낙은 도덕군자 몇몇이며 다음에 입절사에 하는 영웅 충신열사가 누구누구며 이러잖아. 봐. 다음에 불기부름이라. 다음에 부유하고 다음에 귀하면서도 음탕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천하지만 그것을 즐길 줄 아는 도덕군자가 몇몇이었을 것이며 입절사이라고 절개를 세워서 다음에 사이 다음에 의로움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영웅충신열사는 과연 누구누군가 얼마나 많으냐 사실은 그런 뜻이야.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네들도 다 늙었어. 그네들은 뭐 장수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다 그네들은 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야. 다 죽었어. 그네들도 다음에 늙었으나 그래도 그 사람들은 늙은 값이라도 있다 이거야. 늙은 죽었지만은 아직도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영원히 지금 남아있어서 그렇게 해서 늙은 값이라도 있지만 가소롭다 이네 몸은 허나이 다음에 다 그치 나이만 먹구나 헛되이 나이만 먹었다 이거 그거 봐. 5번에는 D는 다른 어떤 사람들과 또는 그 인물들과 역사적인 인물들과 다음에 그치 인물들과의 하자 자신의 비교 그치 노인 자신 비교해보는 것이다. 그치 하는 것을 갖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에 노인 자신을 비교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다 늙어가지만은 그 사람들은 늙어도 그 늙은 값이라도 있는데 이래 보면 그렇지도 못하다. 그치 하는 것이다. 다음에 보게 되면은 라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가소롭다 이내 몸이 헛나이만 먹었으니 엊그제 즐기던 일이 모두가 헛살아도 아하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지각이 낮자 늙었으니 후회만큼 하리로다. 핵심 없고 후회만큼. 오늘 우리 그 글 안에 있는 핵심어를 하나 찾아가지고 넉자성어 형태로 쓰세요. 내지는 그치 사음절로 쓰세요 하게 되면은 바로 후회만큼 전체가 핵심어였죠. 살아오고 난데 후회만큼이라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그 전부 다가 그다음에 그치 A가 그다음에 노인을 희난하고 힐책한 그 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쫙 흘러 내려왔던 그 사람의 노인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핵심 문구는 후회만큼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지. 전체 후회만큼 하는 것이었다. 다음에 이 모양에 다음에 그치 이 모양 되었으니 슬프다 청춘네들아 내 경상을 볼짝시며 내 경상 내 지금의 상태와 다음에 그치 그 모습들을 볼짝시면 다음에 뭐죠? 그 안이 우스운가 쫓아오고 그 안이 우스운가 서리법 우습지 않냐? 서리법도 있지 그치? 그렇지만 그 속에 중요한 것은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냐? 대학 교수들은 이런 웃음부터 좋아한다. 대학 교수들은 이 웃음부터 좋아한다. 이 웃음과 유사무리한 것을 하는 것인가 고르세요. 웃음 5개 들어가 있는 문학작품들을 줘가지고 골라내서 한다니까.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줘서 그 다음에 그치?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겠냐 그치? 그래서 줘서 그 다음에 그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웃음을 한번 찾아봐라. 웃음과 무슨 개콘처럼 뭐 폭소가 터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줘서 그 안이 웃음과 제일 마지막 구절이지. 그 다음에 강음을 허송하지 말고 늦기 전에 힘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지금 보니까 그치? 노력하라. 제일 마지막에 정리해놨습니다. 전체가 지금 그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 지금 보면 그쵸? 그러면 A, B, C, D, E 5개 제목이 되어 있는 것 같으네. 그치? 그러고 읽어보니까 문제 우리가 첫 번째 작품이 다음에 신경림 선생의 다음에 특급열차를 타고 가다가 두 번째 나이되게 쓰러진 나무 다음에 문제 1번 1번 다시 공통점 찾기 단 한 개만이라도 조항에 들지 않는 작품이 있으면 그 성립 안 되는 거야. 공통점이 들어가야 돼. 세 편 다 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쉽게 찾아지는 문제라 또 나온다. 지금 하고 있다. 1번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1번 삶에 대해서 성찰하는 태도가 보인다. 삶에 대한 성찰 하잖아. 지금 봐라. 성찰. 지금 이제 방금 우리가 뭐를 읽으냐 하면 다를 읽었거든. 다를 읽어보니까 성찰이 있더라. 그치? 다음에 지나간 삶에 대해서 지 스스로가 후회 막급이더라 하면서 성찰한 거예요. 지금 좀 다 성찰한 거야. 그러고 가하 작품을 우리가 봤을 때 가하 작품은 신경미 선생 작품을 보게 되면은 1년에서 성찰해가지고 즉시 2년에서 행동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치?
바로 그냥 이렇게 그다음에 특급 열차를 타고 빨리 가 살아서 뭐 할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적인 삶에서 자기를 한번 되돌아본 것이잖아. 그러니까 성립했다 이게 성립한 거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나에도 그런 것이 달라지느냐만 확인하면 되잖아 지금. 그치? 나에서는 쓰러진 나무를 이연을 보게 되면은 쓰러진 나무라고 하는 그 작품의 이연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하게 되면은 몇 번은 쓰러지면서 하잖아. 그러고 나서 어디 들어왔다고 잡목숲에 들어와서 쓰러진 나무의 향기와 그다음에 살아있는 나무의 향기를 함께 맡는 것에서부터 거기서 성찰하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감동을 받게 되고 그치? 본 것이다. 이렇게 강건 됐어? 답은 1번 2번을 보자. 2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 하게 되면 자연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자연물과의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있는 것이다. 자연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이것은 뭐라? 자연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자연물과는 관련 없고 이것이 말하고 하는 시적 소재는 이것이 말하는 시적 대상은 시적 대상이니 시적 소재니 했을 때 시적 대상은 자신의 삶이라. 자신의 삶. 자신의 삶이 오늘 이게 시적 대상이라. 시적 대상. 다의 시적 대상은 자신의 삶이야. 그러니까 자연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성 탈락이야. 하나만 아니면 무조건 아닌 거야. 그치? 2번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나머지 항목들은 되냐는 것을 한번 알아봐야지. 가에서는 그러면 가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자연과의 교감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숲이나 그다음에 그치. 그다음에 그런 데 가가지고 그다음에 걸어가면서 자연과 교감하면서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인간답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지 천천히 살아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했대. 해석 잘해야 되는 거야. 그거 인간답게 살아라는 게 그 접근이. 그래서 불교적인 색채가 아주 깊게 깔려있는 거야. 그 작품 안에는. 그 느리게 살아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야. 착각하면 곤란해. 3년 마지막 결론에 나올 때 봐봐. 느리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빨리 살았다는 회의가 문제 제기되면서 잘못 살았다고 반성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니까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된 거라고 보게 지금. 그치? 시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자연과의 교감했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걸어가면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 들풀을 봐. 날아가다가 지가 떨어지고 묻히고 싶은 데 있으면 묻혀가지고 거기에서 산을 만들고 푸르게 만들고 강도 만들고 그랬다는 거야 지금 그게.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야. 당근. 나는 더더욱 자연과의 교감했다. 그 화자가 자연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지. 3번. 3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시적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시적 대상과 조화롭다. 시적 대상과 조화로워야 된다. 나를 먼저 보자. 혹시 시적 대상인 자연과 자기의 조화를 이야기할 것이냐? 조화가 아니야. 조화는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라. 지금 같은 경우는 조화가 아니라 뭐를 이야기하냐 하면 감동이야. 감동. 자연에서 받았던 감동이었다니. 감동. 그 감동을 뭐라고 하냐 하면 소름 돋네. 그러니까 감동을 받은 것이지 한 덩어리가 된 것은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다는 돼 안 돼? 다는 돼 안 돼? 내가 그랬잖아. 다는 처음부터 자연이라는 말만 하면 무조건 틀린 거야 지금. 다는 무조건 자연하고는 틀린 거란 말이야. 시적 대상이 뭐였다고? 자신의 삶이야. 그러니까 다가 안 되는 거야. 다가 지금 연급도 안 되기 때문에 다가 안 되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가를 봐. 가는 한 덩어리가 된 거야. 기계와 한 덩어리가 되어 살 것이냐, 자연과 한 덩어리 되어 살 것이냐 했을 때 기계와 한 덩어리 되어 살던 삶을 버리고 기계를 버리는 거야. 기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야. 기계에서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버리고 자연과 한 덩어리가 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조화가 됩니다. 이 조화. 됐어? 그지? 기계를 버리고 인간과 자연과 더불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지금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상기호 이해돼? 4번. 4번을 보게 되면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 것이다. 내면의 갈등 보자. 내면 갈등. 내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내면 갈등을 갖는지 모르지만 가 같은 경우는 내면 갈등을 갖고 있지. 빨리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일련의 회의가 일련의 회의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내면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치? 당근. 다는 셈요 내면 갈등 없어요. 다는 내면 갈등 없어. 다는 내면
내면 갈등 전에는 있었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노인이 돼가지고 완전히 해소됐어. 저절로 해소된 거야. 저절로 해소된 거야. 저절로. 내면이 저절로 해소된 거야. 갈등이. 이제는 갈등이 없어. 벼슬 하고 싶다. 돈 더 벌고 싶다.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없어. 그다음에 그치? 전부 해소된 거야. 비료 먹는 거로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거 만나봤어. 이렇게 뭐 어디로 갔다가 그 집 젊은 주인에게 자기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는 것이라서 별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 다 해소됐어. 저절로 해소됐어. 이제 별로 이 세상에 연연해 하고자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그치? 하나만 아니니까 답은 안 되는 건 사실인데. 그 다음에 다시 나에서도 내면 갈등이 있나? 나에도 내면 갈등 없어. 나에도 내면 갈등 같은 걸 가리지 않아. 내면 갈등 없다고. 몰라. 자기가 스스로 고뇌하고 했던 것들이 여기 와서는 오히려 해소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 숲속에 들어왔어. 이연에서는 내면 갈등이 있었다 할란지는 모르겠는데 있었다가 돌아가 해소됐다고 말합니다. 5번. 5번을 보게 되면 주어진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나타났다. 주어진 상황 체크하고. 이게 보기보다 오답이 높았을 텐데, 이게 보기보다 오답률이 높았을 텐데, 이거 잠시 이야기해보자.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현대시 속에서 정치적 상황 또는 경제 상황 또는 여차 그 부도덕한 상황 내지는 여차 그 현실 인식 하는 이런 것들에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없냐면 개혁의 의지 이런 거 없어지는 거야. 잘 봐.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이니 경제 상황이니 부도덕이니 현실 의식이니 하는 것들에 대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때는 뭐가 없어지느냐 하게 되면은 현실의 개혁 의지가 없어지는 거야. 이해되냐? 그러니까 일단은 주어진 상황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차광이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게 되면은 이거를 너희들이 어떻게 사용되는 용어로 사용해버리냐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해버린단 말이야. 잘 봐. 중요한 이야기다. 즉 말하자면 지금의 시 속에 세 편의 시 속에는 이런 용어들 자체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이라는 말을 가지고 진짜로 주어진 상황을 끼맞추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중요해. 이게 잘 틀리는 거예요. 지금 전국의 학생들이 다 잘 틀릴 거야. 지금 여기에 주어진 상황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한 세 번째 한다. 정치, 경제, 부도덕, 현실인식 이런 유에 관해서 사용하는 주어진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는 가, 나, 따에는 전부 다 사용되지 않는 그런 작품들이지. 하나는 불교 철학이 담겨있고 하나는 자연 속에서의 서로 간에 의지하면서의 감동을 받는 것이 있었고 하나는 지나간 삶을 회고하면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을 써놨던 가사문학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용이 하나도 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 말을 만약하면은 그래 기차에서 내려서 지금 걸어가는 상황을 받아들이자. 그래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쓰러진 나무와 그다음에 그것을 받쳐주는 사무가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받아들이자. 그래 지금 어떻단 말이야 거지된 상황으로 그다음에 문정글씨가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자. 당근 있질 않는다 이 말이요. 그래가 틀린 거야. 모든 이 말은 그러면 모든 말에 다 적용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모든 말에 다 적용될 거 아니야. 지금 공부하는 수업 중에 졸리운데 그 졸리운 상황을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자 자자. 그지? 아주 조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든 데 포함돼 안 돼. 주어진 상황이라는 자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곳에 다 적용되잖아.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다 틀린 거란 말이지. 이런 말 자체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말이냐 이 말이야. 이런 말이 안 되는 데가 어딨어 이게. 이게 안 되는 데가 어딨어. 지금 눈이 펄펄 내린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자. 노력하자. 그쵸? 비가 소나기가 따르고 있다. 주어진 상황 소나기 따르는 것도 받아들이자. 안 되는 데가 어디냐고 이게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데 북한 놈이 시작이 로켓을 쏘고 미사일을 쏘겠다는데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자. 미친 지랄하는 거야. 완전 신발끈 대뿐다니까 이게. 이 상황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도덕하다 현실인식에 다 하는 문학 상황이나 현실 상황 속에서
현실 상황 속에서 그것을 진짜 받아들일 것인가 개혁할 것이냐 하는데 초점을 두고 말해야 되는데 사용되는 용어를 아무데나 처발라 놓으니까 전혀 그런 거와 무관한 곳에서도 다 적용된다 이 말이야. 세상 적용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 송정호야 알겠어? 이런 걸 1등급 받는 친구들은 이건 전부 다 적용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배제를 할 줄 아는 거야. 뭐 때문에? 이런 용어를 알아야 돼. 이거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제 방금 내가 낱낱이 다 따져주었잖아. 기차를 내려서 자연에 걸어가는 상황을 받아들이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숲속에 들어와서 썩은 나무하고 썩지 않은 나무가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상황을 받아들이자. 거린이 돼가지고 문정글씨가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자. 완전 미치도 마이가 북한이 핵 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자.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치? 상황이 소나게 내리는 상황을 받아들이자. 안 되는 게 됐어요. 폭설 펄펄 내리는 것도 받아들이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핵 전쟁이 벌어진 상황을 그다음에 받아들이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모든 게 정답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어디 사용되는 것이냐? 이런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전부 다 안 된다 할 줄 아는 게 1등급이다 이 말이야. 이해돼? 이렇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낱낱이 동그라미를 쳐보는 거야. 시간이 걸려서라도 3, 5, 15, 15번을 확인한 거예요 지금. 한 종목마다 3편의 시대를 전부 다 동그라미 X표 다 끄보는 이유가 뭐냐? 여기 와가지고 5번에서 너희들에게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해되냐? 2번. 2번을 보게 되면 가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 작품은 신경림 선생의 특급 열차를 타고 가다가 두 번째, 그 다음에 다 작품은 백발과 가사.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특급 열차를 타고 가다가라는 작품에는 어순의 도취를 통해서 하나의 의지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당근 3년에 가 3년을 보게 되면 도취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지금 보게 되면 3년은 1행, 2행, 3행이 되어 있는데 요게 1행과 2, 3행이 전체 거에 되냐 하면 도취된다 이렇게 싹 도취된다 이렇게 그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요 1행은 말이야 1행은 다음에서 뭐뭐 할 것이랴 라고 하는 것 하나 있고 여기 끝나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 또 뒤에 뭐 있어. 그러니까 여기 또 도취된다. 요거 싹 들받아 보면 이해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놓은 것이 1, 두 번째가 2, 세 번째가 요걸 읽어야 된단 말이야. 3, 이해돼? 그러면 거기 도취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읽어볼까? 결정 뭐라고 하냐 하면은 풀씨들이 날아가다 떨어져 몸을 묻은 산은 파랗고 강물은 저리 반짝이는데 다음에 이루고자 한 곳에 이르지 못한들 어떠냐? 이게 정상이다. 이해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번 가의 색채를 환기하는 시어를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당근 2번 무조건 당근 2번 무조건 당근 2번 무조건 당근. 나는 꼼수를 안 쓴다. 나는 꼼수도 하는 새끼들이 어머니가 국민들한테부터 철퇴 맞았는 걸 봐봐라고. 그치? 봤지? 기본적인 예의가 없으면 철퇴를 가한다는 사실을 봤다니까. 확실하게 철퇴를 가했다니까. 너희들 보기에 그런 것들은 인간 쓰레기 말종이요 새끼들. 그 새끼들이 하는 말들을 너희들 입에 담을까? 너희들 귓구멍까지 들릴까? 그게 걱정이다. 썩을 놈들이라고 봐야지. 응? 나는 꼼수 안 쓴다. 꼼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요령을 하나 가르쳐줄게. 시는 뭐라고? 전부 다 이미지다. 시는 이미지야. 그런데 그 이미지 속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제일 많은 게 시각이다. 시각. 전부 다 눈을 뜨자마자 시각 이미지가 출발이 했잖아. 시각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색채예요. 색채를 사용하지 않으면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았을 거야 전부 다. 그치? 전부 다 똑같은 색깔 하얗게 되어 있으면 구분하지 못했을 거야 사물 자체를. 그런데 색깔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면 모든 시에는 시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면 무조건 당근하라고. 무조건 당근이야. 그 왜 촉각 이미지가 없냐 후각 이미지가 없냐 더 다른 이미지가 있었어 공간각 이미지냐 뭐 이런 걸 찾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시 속에는 모든 시 속에는 이미지가 다 돼. 시각적 이미지가 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지 선다가 아니야 사지 선다야. 딱 읽자마자 당근이라고. 모든 데 시각이야. 안 돼 있는 게 어딨냐 이제. 당근. 무조건 당근이지. 됐어? 3번. 3번을 보게 되면 다는 청자로 설정된 대상과의 대화를 통해서 백발가를 두고 하는 말이지. 당근. 당근 하자 당근. 당근 그치? 당근. 아니 당근 아이가 이거지. 고구마가? 당근. 다음 보게 되면은 가와 나는 다음에 모두가 공간이동에 따라서 다음에 가와 나는 공간이동 4번 공간이동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간이동은 없다?
공간이동은 가에만 있고 다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했던 방식대로 한 번 더 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러게 말이다. 공간이동 꿈이었는데 뭐 선생님 꿈속에는 공간이동 할 수 없으면 하지 하는데 오늘은 그 자리에서 하자와 노인이 만나서 계속 대화하는데 노인이 그냥 말 쫙 하는 거야. 그냥 도로 다니면서 둘이 대화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공간이동 없지. 5번 가와 다는 모두가 의문문 형식을 사용해가지고 하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치? 단건 의문문. 첫 번째 신경림 선생 작품은 첫 구절부터 출발해. 이렇게 서둘러 달려갈 일이 무엇인가? 3회 날아가다 달려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제 뭐 또 이제 방금 했었던 그 3년 1회 이르지 못한들 어떠랴 이런 것들은 다 서리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쪽에 보게 되면 백발가는 백발가는 더 많다. 다음에 보게 되면은 문정걸식 의의하노. 다음에 이러한 이가 나쁜 일까? 그치? 뭐. 다음에 무슨 일을 겁을 낼까? 사지가 성하면은 무슨 일을 겁을 낼까? 다음 보게 되면은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 인도를 못 닦으니 행실이 무엇인고? 다음에 사서상경 던졌으니 공맹 안중 근이알리. 다음에 얼마나 많노? 뭐 읽으면 있다. 그치? 보게 되면은 내려오고 제일 또 마지막 걸 보니까 내 경상 벌짝시면 그 안이 우스운가? 이렇게 많다 이 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3번 3번 다시 보기 나왔다. 보기 안에 뭐가 들어앉았는지 모르겠는데 보기를 잘 봐. 다시 한번 더. 보기는 뭐라고? 보기는 답이다. 다시 한번 더. 보기는 답이다. 오케이. 보기가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성립될 거든 보기를 안 주겠지. 바우기가 반드시 있어야 문제가 성립되니까 보기를 줬겠지. 그래 보기가 답이야. 보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답이 나와. 지금 그 보기는 보니까 뭐라고 하냐 하게 되면은 가 작품을 신경림 선생의 작품을 해석하기 위한 근거,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서 한번 읽어보자 하는 뜻인 것 같아. 그래,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삼는 거야. 보기를 기본으로 삼고, 여기 기준이야. 요거에 따라서 평상시에 문학 작품이 시인의 손을 떠나면 그다음에 독자의 몫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러면 안 돼. 너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딱 이 기준대로 해석해가지고 요걸 기준으로 삼아서 그다음에 가 작품을 해석하라 이런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보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 기준 빼쳐먹는 새끼가 나오거든. 등식 같은 게 나온다. 3등급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이 지사항 지 쪼대로 해석한다. 속도가 그다음에 직선을 무기로 질주하는 철도의 다음에 철도 위에 기차라고 하는 것은 근대화의 상징인 것이다. 근대가 요구되는 속도에 따라서 가지 못하게 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우리는 빠른 속도의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스스로 채찍질을 하여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시인은 이 작품을 통해서 결과물을 중시하고 목적을 향해서 질주하는 근대 문명의 삶에서 벗어나 과정을 중시하고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느린 삶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야, 신경림 선생이 지금 봐. 내가 비록 해석의 근거라고는 말했지만 신경림 선생이 지금 보기처럼 이런 것을 다음에 과정을 중시하자. 우리가 결과만 너무 중시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시를 써야겠다.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시 해석도 처음부터 이베스 선생님들이 잘못했었고 잘못했었고 그걸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도 꼭 이런 식으로 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있으니까 해볼 수는 있는데 그 시 해석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불교적 색채를 깊게 가지고 있으면서 느리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빨리 살지 말고 느리게 살아라. 이 양단법으로 아니야. 사실을 빨리 살아야 돼. 빨리 살아야 오래 살고 많이 사는 거고 더욱더 부지런히 사는 게야. 느리게 사는 게 아니야. 느리면 미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디서 주스 들어가지고 찌라라고 3년 따라하지 그렇지. 하나는 하는데 둘은 모르는 새끼요. 인터넷이 느리면 좋겠냐? 애새끼 아빠 뒤지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가는데 느리면 좋겠냐? 빨리 살아야 돼. 빨리 살아야 돼. 그래 빨리 살다 보면 나이 들면 저절로 느려져. 무슨 말 알았어? 나는 너희들 말할 때 졸라 빨리 살았어. 지금도 빨리 살아. 알았어? 잠도 줄이고 빨리 사는 거야. 퍼뜩 자고 빨리 일어나고 좀에 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빨리 살아야 돼. 나이 들면 저절로 느려져. 지금 신경림 선생은
빨리 살래 천천히 살래 우리가 왜 빨리 살아서 천천히 살지 아니야 이게 아니고 빨리 살다 보니까 놓치고 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왕이면 좀 천천히 살아가면서 인간답게 살아보자. 기계에 얽매여서 살지 말자. 기계 특급 열차 기계를 상징하는 거야. 문명을 상징하지. 졸라 빨리 달렸다 이 말이야. 걸어가자. 풀시들을 봐라. 그 속에는 인간답게 산다는 게 깔려져 있고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곧 불교적 색채의 그다음에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불교 문학 수상한 작품이에요. 작품이. 그래 해석을 잘못하니까 이런 보기를 주는 거야. 그런데 있으니까 문제를 풀 수 있어. 신경림 선생이 이렇게 해석학적인 다음에 또 생각을 가지고 이런 해석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를 썼겠냐 이 말이야. 아니야. 절대로 아니라고. 시적이지 않잖아. 이거 한번 해석학적이잖아 이게. 그치? 시적이지 않잖아. 그래 안 살아. 그런 거 이야기 아니야 이게 지금. 착각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문제 주어졌으면 할 수는 있어. 물론 그게 종착역이라고 있고 그걸 종착역을 갖다 다음에 또 뭐라고 하나 결과 이런 거로 생각하고 달려가는 거는 빨리 달려가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결과 다음에 과정을 무시하고 이런 거로 뭐 될 수는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치? 될 수는 있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시 해석은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있으니까 문제 해보자. 1번 같은 풍경과 말들이라고 하는 것을 염증을 느끼는 하자는 화남, 봄, 햇살, 꽃그늘 이런 것들이 환기하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당근 그 놓치고 왔다 이 말이야. 그 놓치지 말자. 산역에서 차를 버리자라고 하는 표현들에서 날아갈 듯이 달려갔던 그 근대 문명이 가진 그 질주의 속성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이다.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버리자. 다음에 발이 부르트를 때까지 근대 문명이 요구하는 속도에 따라가기 위해서 겪어야만 했던 피로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피로감은 발이 부르튼 피로감은 실제로 인간의 자연 속에서 걸어가면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데 갖다 딱 이렇게 집어넣고 있네. 그치? 잘못된 것이지. 3번 잘못됐다. 들판, 복사꽃, 숲 이런 것들의 술 이런 여유를 누리면서 느린 삶의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당근. 근데 사실은 어폐가 있는 거지. 이게 느린 삶의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는 삶의 방식이고 인간적인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야 이게. 그치? 조대를 빼더라도 그만 말을 씹으라고 말을 잘해야지. 그쵸? 5번째. 종착역은 목적을 중시하는 근대 문명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어가 아닌가 생각한다. 당근 4번. 4번이다. 4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에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에 그제 4번 나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 나이 덕에 쓰러진 나무에 뭐야 그게? 응? 다음 보게 되면 쓰러진 나무에 관계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전부 다 해석 문제야지. 1년에서 4연, 그다음에 1년에서 4연에서 받은 화자의 감동이 5연에서 내 팔에도 소름이 돋는다는 식구로 형성되어 있다. 당근, 감동이라고 그랬다. 그제? 1번 당근. 1번 감동, 당근. 2번을 보게 되면은 2연에서 나타난 연밀의 정서는 3연에서 부러움의 정서로 바뀌고 있다. 정서가 변화를 생긴 것이 아니라 2연에서 보여주었던 것을 다시 한번 2연에서 보여주었던 것을 3연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쓰러진 나무와 다음에 살아있는 나무의 향기를 함께 맡았는데 그 쓰러진 나무는 무엇이냐? 아카시아고 다음에 살아있는 나무는 무엇이냐? 하니까 떡갈나무이다 라고 하면서 2연에서 3년에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정서가 변화됐다는 말은 적절하지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답은 나왔다 벌써. 3년에서의 하자는 아카시아와 떡갈나무를 통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다. 했던 말 또 하고 있다. 3번. 이거 아니야 이거. 당근. 4번. 4년에서 3년에서 주목한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평가와 그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당근.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뭐뭐 때문이다. 뭐라고? 각도 때문이었던가. 이거 내가 한 2% 모자란다고 그랬지. 시 속에 누가 이런 말을 한대. 그 다음에 그치 그러고 또 뭐라고 했냐 하게 되면은 곡선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당근. 5연에서 화자가 자신에 대해서 느낀 감동을 시각적 이미지로 다음에 사용해서 설명할 표현하거든. 네, 다시 한번 더. 네, 요령 가르쳐주지. 5번 당근이야, 당근 아니야. 당근이야, 당근 아니야. 무조건 당근이야. 알았어? 시 속의 시각적 이미지는 기본이야, 기본 아니야. 기본이야. 시 자체가 뭐기 때문에? 이미지야. 내가 너희들에게 요령을 갖춘다.
내지는 뭐 쉽게 문제 푸는 방식을 가르치려고 시는 이미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는 원래 이미지야. 시는 원래 이미지야. 착각하지 마. 5번. 이게 이제 ABCD 이제 지압을 했지만 이제 지금 여기 나온다. A는 막 대화하는 것이었지만 같이. 5번 한번 가보자. 5번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5번은 앞에 A 블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에 E 블록까지 다음에 다 백발과 해석하는 거야. 전부 다 해석 문제는 있어야 돼. 전부 다 해석 문제야. 해석 문제 외에는 뭐 다른 게 내놓은 게 하나도 없어 지금. 다음에 보게 되면 AB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의 ABC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장난치나 지금 전부 다 설명이야. 그치? 하는 것으로. 다음에 보게 되면 2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설명 5개 중에 3개가 같은데요. 맞아. 이게 이배수 선생님들의 문제의 한계야. 이배수 선생님들의 문제의 한계라고 이게. 더 이상 창의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뒷북치고 대학 교수들이 새로운 문제 나오면 띵 맞히고 창의적으로 학습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만들지 않고 글을 읽고 나는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 학습이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너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 수 있어야 돼. 아 이거 왜 이렇게 물었지?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꼭 이런 식으로 물어야 되나? 이거는 왜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지? 이러면 자기 스스로가 이제 창의적 학습이 시작된 거야. 그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그러면 학습이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되냐? 지금 우리는 2번, 4번, 5번 문제가 동일하게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부끄럽게 생각해. 4개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온다. A는 노인이 힐라라는 주인의 말로 노인의 답변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당근. 그래서 그 뒤로부터 노인이 쫙 가면 읊어지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1번 당근. 바로 A 블록 자체가 뭐라고 하냐 하면 힐란 해가지고 그랬더니 노인이 답변하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 그래 이야기하잖아. 당근. 그랬잖아. 그 다음에서 그러니까 A 밑으로 전부 다 노인이 이야기했잖아. 끝까지 노인이 했잖아. 다음에 B는 공부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행실이 바르지 못한 젊은 날의 모습을 다음에 노인이 제시한 것이다. 당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당근. 다음에 그치? 뭐라고? B는 다음에 공부하지 않았다. 그치? 공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야. 다음에 3번. C는 잃은 것과 얻은 것을 대조를 통해서 현대 처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거든. 당근. 그런데 단순하지. 진짜 단순하네.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런 것은 가족들이니 조업이니 그다음에 뭐 노비들이니 다 잊어버렸는데 남은 것은 백발이다. 얻은 것은 백발. 그게 대조다. 유치하지. 그 대조 아니야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말이 그렇고 말을 하니까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된 것이지. 엄히 말해서 조딘 배터리 끈발 하시라고 내 말 맞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 거 아니야. 처음에는 가졌다가 없어지면서 시간이 변하면서 점점 자기가 늙어간 거 아니야. 시간이 변하잖아. 그치? 시간이 변하잖아. 뭘 읽고 뭘 얻었다라고 말하냐 그거를. 그런데 단순하게 그걸 그런 식으로 문장이 써졌다고 보니까 당근은 캐줄게. 당근 캐줄게. 당근은 캐주지만 더 이거보다 적절한 용어가 있어. 아니란 말이야.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용어. 4번. 사연에서 다음에 보게 되면 D번은 인간의 삶이 결국은 유한하고 허망한 것이라는 화자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 깨달음을 지가 얻었는 그 깨달음이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험한 존재요. 철학적으로 깨달았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되게 틀린 거예요. 마치 철학적인 그 깨달음, 깨우침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돌을 터득한 것처럼 오도한 것처럼 오도라는 말 알아? 오도한 것처럼 말하고 있단 말이야. 오도한 것처럼 이걸 말하는 거야. 아니야 이게. D번을 읽어봐. D번은 뭐라고 한다고? 부귀물은 빈천낙은 도둑꾼자 몇몇이며 입사저리 하는 영웅 충신열사 누구누구. 그네들도 늙었지만은 늙은 값이 있건만은 모든 사람들은 충신열사니 또는 뭐 도둑꾼자가 다 늙어가는데도 그 사람들은 참 의미있게 살다가 늙었기 때문에 늙은 값이라도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으로 비교해서 말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치? 어디 이런 게 철학적 깨우친 것들이 있다고 말이야. 틀린 것이지. D번. 뭐라고 하다? 노예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교훈을 젊은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근. 5번 당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